1979년 2월 이 무렵 또다시 종문의 승려들이 각지에서 학회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신이치는 어떻게 해야 회원을 지킬 수 있을지 오로지 고심했다. 종문 승려들은 학회 공격의 빌미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은사가 서거하고 21년이 되는 날 도다의 추선근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신이치는 종문과의 문제에 대해 깊이 사색했다. 학회는 지금까지 종문을 최대로 외호하고 종문은 크게 흥룡했다. 또 학회는 광선유포를 목표로 사회의 불법을 널리 전개하기 위해 최대로 힘을 쏟았다. 그러나 종문 측 승려들은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면서 교의에서 벗어났다. 방법이다. 라고 말하며 학회원을 경시하고 계속 괴롭혔다. 그런 승려들의 모습에서 자비는 눈꼽만큼도 없었다. 그러한 횡포에도 우리 동지는 분함의 몸서리를 치면서 눈물을 삼키고 꾹 참아야 했다. 그것을 생각하니 신이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신이치는 신도를 지배하려는 승려들의 의식 속에 깃든 무서운 마성을 느꼈다. 전쟁 때 정부의 사상 통제가 심해지면서 종문이 신차를 용인하려고 하자 초대 회장 마키구치 스네사부로와 제2대 회장 도다 조세이는 정법정의를 관철하다 군부 정부의 탄압을 받아 투옥되었고 마키구치는 끝내 순교했다. 그런 학회에 대해 승려들은 다이세키사 등산을 금지하는 등 비열한 처사를 되풀이했다. 하지만 그래도 학회는 광선유포를 위해서 전쟁이 끝난 뒤 종문을 외호하고 성심성의를 다해 헌신했다. 지금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승려들이 회원을 무도하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 회원을 지키는 일이다. 지금까지 학회가 몇 번이고 종문의 온갖 요구를 받아들이며 양보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신이치는 각지에서 악승들이 학회원을 무도하게 억압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팠다. 고뇌하고 신음하는 동지의 얼굴이 눈앞에 떠오르고 비통과 경로에 휩싸여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다. 신이치는 사랑하는 회원을 위해서라면 집중포화를 한 몸에 받는 일도 두렵지 않았다. 유사시에는 혼자서 모든 책임을 짊어지겠다고 굳게 결의했다. 그것은 신이치가 제3대 회장으로서 일어선 날부터 세운 변함없는 맹세였다. 신이치는 도쿄의 다치카와 문화회관에서 열린 학회 순회회의에 참석했다. 종문과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협의하는 자리이다. 모두 침통한 표정이었다. 먼저 야마와키가 전해온 이야기를 보고하고 이어서 종문 측 승려들의 움직임을 보고했다. 신이치는 드디어 마가 속내를 드러냈다고 생각했다. 신이치를 회장사임으로 내몰고 참가사제를 이간질하려는 음모이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광선유포를 추진해온 불이불칙의 단체인 참가학회를 파괴하는 일이다. 마의 준동은 신심의 눈으로 간파할 수밖에 없다. 신이치는 순회 간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선을 보냈다. 모두 미간을 찌푸린 채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신이치가 한 간부에게 의견을 묻자 중얼대듯 이렇게 말했다. 때의 흐름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이 얼마나 겁쟁이의 마음인가. 가슴이 아팠다. 신이치는 자신이 고개를 숙여 혼란이 수습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했다. 싸임을 피하기 힘들다고 생각했다. 또 모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줄곧 고심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설사 그렇다 해도 실효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참으로 한심스러웠다. 그저 상황에 떠밀려가도 좋다면 대체 학회 정신은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광선유포를 위해 학회를 사수하겠다는 오저의 강한 일념이 중요하지 않은가. 신이치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알았네. 법화강 총강두도 학회 회장도 사임하겠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 그러면 되겠는가? 모두 수습이 되는 것인가? 하지만 회장 사임은 종문이 아니라 학회가 결정할 일이다. 내가 회장을 그만두는 것은 예전부터 생각해온 일이고 학회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이다. 신이치는 4월 24일자 세이쿄 신문 1면에 7개의 종을 마치며라는 제목으로 글을 발표했다. 신이치의 소감문을 읽은 학회원은 동지에게 깊이 감사하는 신이치의 마음과 새로운 출발의 기상을 느끼면서 새로운 결의에 불탔다. 이날 회장 사임이 발표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오전 10시 도쿄 신주쿠문 화회관에서 현장회가 개최되었다. 통일지방선거 지원 활동을 대승리하고 전국에서 모인 참석자의 표정은 상쾌함 그 자체였다. 개회를 알리는 사회자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퍼졌다. 먼저 주조 기우시 이사장이 단상에 올랐다.
선생님은 이전부터 저희에게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동안은 괜찮지만 내가 없으면 학회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 손을 쓰고자 한다. 언제까지고 내가 회장을 맡는 것이 아닌 가까운 장래의 회장을 교체해서 다음 회장이 잘할 수 있도록 지켜보며 육성해야 한다. 또 여러분은 눈앞의 일밖에 생각하지 않겠지만 나는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손을 쓰고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선생님이 7개의 종이 종료되는 이때를 역사의 한 단락을 끝맺는 말이라고 판단하고 회장 사임을 표명하셨습니다. 이 순간 누구 할 것 없이 모두 숨을 삼켰다. 그를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연실색한 얼굴로 주조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눈물을 글썽이는 사람도 있었다. 주조도 만감이 밀려와 가슴이 메었지만 스스로를 격려하며 말을 이었다. 선생님은 다음 창가 학회의 안정과 무궁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체제와 인사로 출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숙고 끝에 회장 용퇴를 결의하셨습니다. 신이치가 회장을 사임한다는 발표는 너무나도 갑작스러웠기 때문에 현장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모두 학회를 공격하는 종문을 막으려고 야마모토 선생님이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사임하셨다고 생각했다. 선생님은 이번에 창가학회 회장뿐 아니라 법화강 총강도도 사임하겠다고 종문에 요청하셨습니다. 이것은 학회와 종문 사이에 일어난 문제를 모두 책임지기 위해 내리신 결단입니다. 주조의 발표가 끝났다. 부인부원은 대부분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넋이 나간 듯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는 장년부원도 있었다. 분노의 눈빛으로 한 곳을 응시하며 입술을 꼭 깨무는 청년부 간부도 있었다. 전국의 학회원에게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었다. 그럴 리 없다. 터무니없는 오보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인가 하고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도 있었다. 또 왜 선생님이 회장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말인가 라고 분노하는 사람도 있었다. 학회본부에는 분노를 터뜨리는 전화와 문의 전화가 쇄도했다. 수화기를 붙들고 오는 사람도 있었다. 이날 아내 미네코가 현관에서 웃는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다. 집에 들어가자 미네코가 녹차를 내왔다. 오늘로 회장은 끝났다오. 신이치의 말에 방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랫동안 참 고생하셨어요. 아프지 않고 건강해서 다행입니다. 이제부터는 회원을 더 많이 만날 수 있겠네요. 전 세계 동지를 만나러 갈 수도 있겠지요. 자유가 찾아왔군요. 정말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듯했다. 미네코는 신이치가 회장에 취임하자 야마모토 집안의 장례식이라고 생각을 정하고 19년 동안 열심히 내조하며 함께 투쟁했다. 드디어 일연부제 광선유포를 위해 평화여정을 개시한다. 고 결의한 신이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신이치는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우라는 말을 음미했다.